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이재용의 전략 통했다. 삼성전자, IBM 차세대 서버용 CPU 수주라는 제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IBM과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CPU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IBM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10을 공개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업계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달에 이제 인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인텔이 이제 7나노 자체 생산을 좀 보류하고 뭐 위탁 생산 돌리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또 반도체 시장 한번 들썩이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또 인텔이 뭔가를 발표했어요. 그 그래픽 카드용 칩셋 위탁 생산 내용을 발표했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이 이제 위탁 생산에 관련된 어떤 뉴스가 좀 나오면서 네.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약간 출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일이죠. 이제 인텔 아키텍처 데이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래픽 칩셋에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제 발표와 함께 뭐 타이거 레이크에 이제 내장되는 어떤 이제 XLP라든지 노트북용 이제 외장 그래픽 칩셋이 이제 DG1의 이제 인텔 어떤 10이죠. 나노 공정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위탁 생산 지금 외부 시설에 맡길 것이라고 좀 공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10 나노 공정에 관련돼서 좀 여유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좀 인텔에서 외부 생산을 좀 맡긴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10 나노 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좀 집중돼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세대죠. 이제 10세대 이제 코어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음 달에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타이거 레이크 등 좀 여러 가지 좀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하기 좀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TSMC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 TSMC가 지금 최고의 지금 어떤 위탁 생산 업체로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TSMC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A11X 칩을 이제 7나노 공정에서 좀 어떤 생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과 관련돼서 지금 TSMC가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텔이 이렇게 주요 부품들 생산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으로 지금 계속 뭔가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흔들리는 인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인텔이 지금 뭐 위기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약간 PC 기반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좀 생산을 좀 많이 했던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거의 뭐 글로벌 탑 1이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설계라든지 뭐 생산을 좀 종합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설계 관련돼서는 이제 AMD의 상당히 추격이 좀 거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의 역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라이젠이라는 어떤 역작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텔을 좀 추격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생산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심각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공정 미세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14나노에서 10나노로 줄이는데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나노에서 3나노 가정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생산 캐파가 좀 많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는 좀 PC 기반이라고 한다면 좀 경쟁사죠.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TSMC 같은 경우는 좀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타고 지금 생산에 관련돼서 좀 캐파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팹리스죠. 반도체 설계 업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PC 컨슈머 시장이 조금은 위기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텔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위기라고 논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텔의 어떤 변신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설계 부문에서는 AMD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또 생산 분야에서는 이미 경쟁자들의 추격이 허용해서 삼성전자나 TSMC가 인텔의 어떤 미세 공정 단계를 좀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위기로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인텔이 워낙 뭐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또 위치를 많이 점유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인텔의 변신을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반격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IBM이 차세대 서버용 C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작년에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 뭐 2030 어떤 비전을 발표했을 때 네. 사실은 좀 우려가 좀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33조라는 이제 투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1위를 오르겠다 어떤 비전을 좀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좀 기우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기 앞서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많이 키웠던 부분이 있죠. 뭐 D램이라든지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초소형, 뭐 저전력, 어떤 반도체 노하우가 이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이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는 TSMC랑 지금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자외선이죠. EUV 노광을 활용한 7나노 이제 공정 같은 경우 2018년에 좀 개발을 했는데 이 또한 지금 TSMC를 좀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7나노 양산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IBM의 수주까지도 지금 이끌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1분기 지금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점유율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15.9%였는데요. 2분기에는 18.8%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TSMC와의 격차도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2030이니까 2030년까지 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발걸음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IBM을 통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향후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좀 볼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점유율에 비해서 2분기 점유율이 한 3%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TSMC와의 격차가 뭐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3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서 승부수를 던졌고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4차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5G 핵심 기술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어떤 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부품과 관련돼서는 사실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고 좀 보면 되거든요.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5G 관련된 모든 기술에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최근에 좀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좀 반도체가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TSMC랑 삼성전자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R&D에 좀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 돈으로 6조 한 2,400억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 지출을 좀 승인을 했습니다. 결국 R&D라든지 뭐 반도체 시설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보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상반기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 투자가 지금 14조를 넘었습니다. 뭐 작년에 지금 8조 정도를 투자했는데 뭐 약 한 1.7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 공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030 지금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어느 정도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노력이라든지 어떤 발자취 한번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뭐 빠질 수 없는 그런 부품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좀 갖고 오셨네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에 가장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전자를 이제 사실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 20가 지금 상당히 초반에 돌풍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통 첫날에 지금 뭐 25만 대가 지금 팔렸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갤럭시 S8이죠. 2017년에 지금 뭐 25만 대인데 그보다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트렌드가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갤럭시 노트 20의 어떤 돌풍이 좀 시작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사실 갤럭시 노트 20가 좀 많이 팔렸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보게 되면 지금 갤럭시 노트 20에다가 뭐 태블릿 PC라든지 여러 가지 좀 PC를 좀 어떻게 보면 기계를 좀 연동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애플과 약간 흡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갤럭시 왕국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IoT 허브로서의 어떤 전환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플랫폼까지도 좀 어느 정도 참점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갤럭시 노트 20뿐만 아니라 갤럭시 Z 폴드 2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상시 어떻게 보면 폼팩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혁명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휴대폰 쪽에서도 좀 상당히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화웨이라든지 애플이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장을 이제 통해서 삼성전자가 향후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있다, 좀 상단을 돌파했다. 어제 같은 지난주 금요일 약간 좀 장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뚫고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삼성전자 오늘 특징주로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투자 그리고 그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최근에 출시한 그런 신작 하반기 전략 플래그십 스마트폰 또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성과가 또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